원일이 TV 3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결정된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내 반발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안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 김종인 위원장이 올해 80입니다. 직업이 비대위원장, 국민들 기억은 그래요. 박근혜 한나라당 때 비대위원장, 문재인 민주당 때 또 비대위원장, 이번에 또 미래통합당 또 비대위원장. 비대위 전문 정치인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김종인은 4선 국회의원입니다. 선거의 달인이라 소리 들었었어요. 81년도에 민정당 초선으로 국회의원 시작했고 88년일 겁니다. 13대 총선이니까. 관악을이었는데 지역구가 평민당에서 출마한 이해찬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때 이제 3파전이었었는데 김종인, 이해찬, 김수환, 그 국회의장 했던 옛날 그 김수환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평민당 총재였던 DJ가 김종인 떨어뜨리고 이해찬을 당선시키려고요. 난곡동, 신림동 그 달동네에서 먹고 살다시피 했다. 그만큼 김종인이 지역구에서 셌습니다. 철진한 김종인 위원장 일화를 왜 들먹이느냐? 현재 103명인 통합당 의원들 중에서 김종인만큼 선거를 알고 정치판을 읽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금치산자냐? 뭐 능력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고 우리라고 못할 거 뭐 있냐? 이른바 자강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내 대세는 김종인 대안부재론 이걸 겁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합당의 재건을 위해서, 나아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언제 연해, 비대위 전권을 언제까지 인정하네, 비대위원 지명권을 어디까지 보장하네, 이거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지만 이거 모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선언하는 게 시급해요. 첫째, 난 대선 후보 아니다. 대통령 꿈 없다. 둘째, 나 당대표 안 한다.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한마디로 사심 없다. 내가 이 82 나이에 나선 건 보수정당 재건, 보수당의 재건일 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나머지는. 그 이유도 없다. 그걸 선언해달라 이 말입니다. 총선 이후에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생겼어요. 조선일보와 매트릭스 리서치가 22일,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투표를 한 유권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표심이에요. 첫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유는 민주당이 잘해서 22%, 통합당이 못해서 61%, 정당 호감도 조사도 했습니다. 응답자의 73%가 통합당에 호감이 안 간다. 호감 간다는 20%. 그럼 통합당에 왜 호감이 안 가나 이렇게 물었더니 당대표 인물들이 마음에 안 든다 22%,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 19%, 서민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15%입니다. 반대로 압승한 민주당, 호감 간다 56%, 비호감이다 37%입니다. 재미난 결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총선 공약 모른다, 투표자의 30%, 후보자의 이름을 몰랐다, 13%.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은 후보 이름도 모르고 찍은 거예요. 정당 기호만 보고 찍은 이른바 묻지마 투표였습니다. 이게 선거판에 고전처럼 내려오는 공식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비호감도가 호감도의 2배를 넘기면 그 선거는 별짓 다 해도 진다. 왜?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다 그 정도면. 유권자가 그냥 싫다, 무조건 싫다, 재수없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비호감도가 73%라고 그랬습니다. 호감도가 20%니까 그 차이가 3.6배입니다. 이 상태면 2년 뒤에 대선 가망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주목할 만한 총선 사후 여론조사 하나 더 있네요. 서울 시내에서 10개 대학이 몰려있는 11개 동에서 기숙사 원룸촌 밀집 지역 투표 성향 조사입니다. 젊은 20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득표율 먼저 보죠. 민주당이 51.1%, 통합당이 43.2%입니다. 격차가 7.9%포인트잖아요. 민주당이 이기긴 이긴 겁니다. 그런데 20대 총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엔 격차가 2.7%포인트 줄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유권자들은 보수 야당에게 표를 많이 줬다는 결과입니다. 20대가 민주당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게 민주화를 겪고 운동권을 겪었던 4050 세대랑은 확연히 표심이 다른 겁니다. 뭐 젊은 층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 이 공식 더 이상 성립 안 되는 겁니다. 그럼 20대는 뭐에 움직였느냐? 선거 의제였다. 이슈 따라 표심이 움직인 겁니다. 조국 사태, 청년 실업 여기에 민감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김윤철 교수의 진단이 의미심장합니다. 20대는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게임의 룰에 민감하다. 조국 사태에서 진영 논리만 펼친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그 얘기는 다음 선거에서는 20대 다른 정당에 표를 던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수정당의 미래가 없지 않아요. 가장 젊은 20대가 이렇게 표를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해야 하는지 자명한 겁니다. 이제 80살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을 정비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유권자, 중도 유권자, 합리적 보수 유권자가 보기에 김종인이 당대표가 되려고 그러네? 김종인이 대권 꿈이 있네?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분. 나 사심 없다. 당권이고 대권이고 욕심 없다. 보수 정당 재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춰야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 명분만이 80살 비대위원장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다 이겁니다. 고정 지지층을 공고히 다지면 된다? 샤이 보수 숨은 민심 기다리는 게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대선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보수 유권자가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상실감이 큽니다. 샤이 보수? 왜 보수가 샤이래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통합당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사심 없다고 입장만 밝혀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여왕벌이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이 일벌들 103명은 4분 5열, 분열의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면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복당해야 할 겁니다.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뭘 해도 좋은데 젊은 유권자, 중도 유권자가 눈길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거 이게 김종인의 역할이고 당의 중진들의 할 일입니다. 통합당의 비호감도가 7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호감도를 떨어뜨려야 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새 인물이거나 젊은 인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 주민번호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판의 새로운 인물, 정치 나이가 어린 인물, 그런 새 인물을 앞장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정치 경력 많은 분들은 뒤에서 밀고 가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새 인물을 찾아서 내세우고 뒤로 물러나 앉으면 당대표, 대통령 이거 못지않게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